이번 시간에는 연료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연료장치 정비의 3페이지부터 4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자동차 엔진 정비 누구나 할 수 있다. 봉필준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장치를 정비하게 되나요? 오늘의 장치는요, 밥과 관계있는데요. 어떤 장치일까요? 밥이요? 엔진에게 밥이라면 연료인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연료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료는 가연물을 통칭하는데요. 최근에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태양열, 수소 등 다양한 무공해 에너지 연구가 되고 있죠. 하지만 아직 자동차용 연료는 주종이 휘발유와 경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솔린 연료 장치와 디젤 연료 장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오늘은 자동차 엔진의 소화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흥미로운 시간이네요.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우선은 VJ 엔진맨 먼저 만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정비 스타트! 연료장치 고장, 이럴 때 의심해보자. 연료장치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해 의정부로 향했다. 문제의 차량 발견!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현장교사 오영동이라고 합니다. 차량 운전 중에 연료장치에 고장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계기판에 경고등이 표출되면서 또한 가속불량 또는 출력 부족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디젤, 가솔린, LPG 이런 연료들을 사용하는 엔진에서는 그 연료 자체 내에 여과장치인 그 연료 필터가 막혔다거나 아니면은 그 펌핑을 해주는 연료 펌프 장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연료 압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속불량이나 출력 부족이 발생되면서 계기판에 바로 고장 경고등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소모품인 연료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서 연료장치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예방정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항! 연료장치 또한 주기적인 정비가 매우 중요하군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저런 현상을 보일 때 연료장치 쪽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료장치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NCS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연료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연료장치 정비 중 점검, 진단, 조정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연료장치의 점검 시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연료장치의 세부 점검 목록을 확인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장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제어장치의 고장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에 따라 연료장치를 진단하여 수리, 교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차종별 연료장치를 파악하고 규정값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진단 절차에 의거하여 규정값에 맞게 조정하고 연료장치 부품의 조정을 위해 관련 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연료장치에 대해 살펴보고 연료계통 점검, 가솔린 연료장치 점검 및 조정, 디젤 연료장치 점검 및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학습으로는 엔진 보체 정비, 냉각장치 정비, 윤활장치 정비, 엔진 점화 장치 정비, 흡배기 장치 정비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MPI, GDI, 연료 탱크, 연료 파이프, 연료 여과기,
연료 펌프, 연료 분배 파이프, 연료 압력 조절기, 인젝터가 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을 구분해서 점검하고 조정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보니까 연료에 따라서 장치도 다른가 봐요.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라고 할 수 있으나 연료의 특징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니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교수님, 이번에 배울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는 그 자동차 엔진 정비 중에서 연료 계통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는 이제 수리하고 정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게 2인조로 만든 연료 탱크입니다. 연료가 요만큼 좀 차 있죠. 육안으로 보이는 것처럼 요만큼. 요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연료 펌프세요. 그래서 이 연료 펌프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할 텐데요. 이 연료 펌프는 모터입니다. 모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작동을 할 때 아주 소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터류가 회전할 때 이렇게 고유한 소리가 있죠. 윙스 이런 식의.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작동음을 발생을 시켜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작동음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느냐? 차종에 따라서 똑같진 않지만은 약간 전에 모델 같은 경우는 시동을 직접 걸지 마시고 처음에 키를 온에다 놓으면은 앞에 엔진룸에 있는 데서는 윙 모터 소리, 또 뒤에 이제 연료 탱크가 있는 데에서 윙 이런 모터 소리가 들리게 돼 있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공전 속도를 조절해 주는 모터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료 계통에는 상관이 없겠죠. 바로 뒤에서 나는 소리죠. 그 소리 뒤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렇죠. 뒤에서 윙 하는 소리가 바로 초기에 시동이 걸리기 전에 펌프가 먼저 작동을 해가지고 연료 압력을 채우는 거죠. 채워야지 기본적으로 시동을 걸면은 그만큼의 압력만큼의 힘으로 연료를 빨리 공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작동을 해주는 소리입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나는 소리는 아니라요. 뭐 한 수초에서 뭐 15초 이내 정도에 처음에 우 하고 멈추는 그게 이제 연료 펌프가 구동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듣고 싶으시면은 연료를 주입하는 주입구 있으시죠? 네. 그 캡을 딱 여신 다음에 우리가 첨진기 같은 사운드 스코프 메타나 아니면 금속성으로 되는 드라이브 같은 거를 살짝 대놓으시면은 뭐 진동이나 소음을 같이 느끼실 수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는 방법도 있으시고 또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차들은요 키 온에 초기 작동되는 것보다는 엔진이 회전이 돼야죠. 안전상 엔진이 회전이 돼야지 최소한 크랭킹 이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시동 보시면은 키 온 놓고 스타팅 해야지 크크크크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크랭킹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진이 회전을 하면서 공기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엔진의 회전 수가 검출이 된다거나 해야지만 펌프를 구동시켜요. 그러니까 옛날식 버전은 시동을 안 걸더라도 키 온에다 놓으면 작동음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안전상 스타팅이 돼야지만 엔진이 회전이 돼야지만 그제서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엔진의 회전 수를 검출해주는 센서 공기가 들어오는 양을 멈춰주는 센서 등의 신호에 의해서 그때 연료 펌프가 윙하는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점검하려고 하는 이 차는 스타팅이 돼야지만 연료 펌프가 구동이 되기 때문에 키온에서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오프된 상태에서 키온에다가 한번 놓을게요. 구형 버전은 여기서 펌프가 구동이 돼야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안 들리시죠? 네,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예. 자, 요 모델 같은 경우는 키 오늘 나더라도 연료 펌프 구동하는 소리가 안 들리죠. 근데 모델에 따라서도 나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동음을 이렇게 직접 듣고 모터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게 우리가 또 이런 연료 펌프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면은 연료 라인의 압력이 규정값만큼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압력이 정상이냐 불량이냐 등을 우리가 판단하고 점검하는 우리가 압력 게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게이지를 잠깐 한번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오프를 한번 시키고요. 압력 게이지요? 예, 요게 연료의 압력등을 점검할 수 있는 연료 압력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 압력 게이지는 기본적인 단위가 킬로그램 per 제곱 센티미터 단위의 단위도 있고 뭐 우리가 파스칼 같은 이런 압력 단위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기준에 맞는 단위를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연료가 흐르는 계통에다가 설치를 하시겠죠. 네, 설치해요. 근데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어느 자동차든 시동을 끈 상태라고 하더라도 연료의 압력이 남아 있습니다. 아, 시동을 꺼도요? 꺼도요. 네.
연료 압력이 다 빠져버리게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다음번에 시동을 걸 때 0에서부터 시작하면 한참 있어야 네. 압력이 차가지고 연료가 분사가 돼가지고 시동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자동차든 간에 정상적인 차량들은 규정 압력에 적어도 일정 부분 이상의 압력이 항상 잔압이 남아있어요. 다음 시동을 위해서. 그렇죠. 네. 신속한 시동.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기의 침입 방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잔압이 남아있는 계통에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인가를 제가 풀어야 되겠죠. 풀어서 푸는 순간에 그 압력에 의해서 분수처럼 막 연료가. 그럼 어떻게 안 풀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연료 라인의 잔압을 해제를 시키시고 작업해 주셔요. 아, 이게 풀었을 때 분출 안 나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방팔방으로 고압에 의해서 연료가 분사가 되면은 어디에인가 예를 들어서 인화성 물질이 있으면은 가솔린은 폭발하기가 쉽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압력을 설치하기 위해서 연료 계통을 해제하거나 그럴 때에는 잔압 해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잔압 해제를 어떻게 해요? 예. 잔압 해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일부 뭐 우리가 자동차를 배우는 교재나 이런 데서도 참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어떤 표현?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시동을 켜놓고 기다린다고요? 예. 연료가 다 소비될 때까지. 아, 연료. 그러면 연료 탱크에 연료가 풀로 차 있으면 하루 종일 올 수도 있죠. 예,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예, 정속 주행으로 일을 쓸 수 있는 양이 연료 탱크의 용량이거든요. 네. 그러면 공회전 상태면 더 오래 갈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하면 무리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연료 펌프가 구동이 되는 연료 펌프 커넥터를 빼놓거나 또는 연료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퓨즈를 빼놓거나 릴레이 일부를 빼놓고 시동을 거세요. 네. 그럼 펌프는 구동이 안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연료만 소비가 되고 난 다음에 없어지면은 그때 시동이 꺼지겠죠.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하게 잔압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기존 잔량의 네. 연료만 소비되고. 그렇죠. 아, 더 이상 공급을 시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연료 펌프 계통의 전원을 펌프 커넥터든 퓨즈든 릴레이든 중에서 가장 편안한 방법적으로 오프를 시키신 상태에서 그리고 시동을 걸면 짧은 시간 안에 남아있는 연료만 소비를 하고 그러면 잔압이 제거됐으면 좀 안전이 확보가 됐죠. 네. 그렇다고 연료가 다 빠지시는 거예요. 남아있습니다. 또 남아있어요? 예. 압은 떨어져 있지만 연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헝겊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자면 뭐 자동차 정비 전용으로 사용하는 펄프 휴지 같은 거를 뭐 해제하는 부분에다 받쳐서 누유가 됐을 때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게 그 다음 조치를 해놓고 해제를 해주셔야죠. 근데 분수처럼 퍼지진 않으니까는 괜찮겠죠. 예. 그래서 이 부위를 설치하시는데 이 부위는 주로 어디다 많이 설치를 하시느냐. 펌프와 연료가 엔진 쪽에서 각각의 인젝터로 나눠주는 파이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배해주는 파이프다 그래서 딜리버리 파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료가 들어오는 딜리버리 파이프 입구 쪽 사이에다가 편한 쪽에다가 또는 중간에 필터가 있는 방식이 있어요. 이물질이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와 딜리버리 파이프 사이나 이 사이에다가 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아답터들이 세트 있으시니까 이런 해당하는 모양과 구조에 맞게 잔압을 완전히 제거하신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면은 설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 올릴 때 구동하는 타입, 크랭킹을 했을 때 구동하는 타입에 따라서 연료 압력을 좀 채운 다음에 그리고 시동을 걸어서 점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모델은 이미 이러한 연료 압력 게이지를 이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아, 해놨어요? 이미 시뮬레이터 자체가 그렇게 나와져 있는 장비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설치가 됐다라고 가정하시고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뭐 퓨얼 프레셔라고 그래가지고 연료 압력이 나와져 있죠. 제가 방금 얘기한 방법대로 설치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볼까요? 보통 MPI 차량 같은 경우는 공회전 시에 차마다 조금은 편차가 있지만은 3에서 5kg/제곱 제곱센티미터 정도의 압력이면은 양호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자, 항상 온에다가 일부 좀 되게 했다가 시동을 겁니다. 자, 봐주시면은 빨간색 단위가 여기가 뚜렷한 단위거든요. 위에 좀 싹 조금 안 들었는데 약간 이동을 하고 있죠. 네네. 이 정도면 3에서 5kg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부 압력은 양호하다라고 연료 펌프는 제대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비 지침서에 따른 키도 보셔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공급하는 압력이시죠? 연료 계통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제가 시동을 한번 꺼볼게요. 자, 껐죠? 네. 그리고 여기 압력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얼마 정도가 잡고 있죠, 지금? 그러게요. 지금 한 2, 3과 4니까 3.5 정도, 그렇죠? 네. 가운데 정도. 네. 3.5kg 정도의 압력으로 좀 남아있어요. 보통 규정 압력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규정 압력에서 마이너스로 0.5kg 중 제곱센티미터 정도 이하로만 안 빠지면은 잔압이 유지가 되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뭐 잔압이 양호한 상태죠. 네. 뭐 잔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책발부라고 합니다. 책발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연료 펌프나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료 펌프는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펌프의 기본적인 기능, 그 다음에 잔압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책발부의 기능 등이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연료 펌프를 직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이 펌프도 전기장치잖아요. 전기를 사용을 해서 소비를 해가지고 구동을 시키는 모터다 보니까는요. 바로 그러한 연료 펌프가 사용하는 전기의 량, 소비량. 그래서 우리가 소비 전류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펌프가 제대로 사용을 한다, 못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러한 전류를 전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후크메타라고 하는 전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류를 전문적으로 측정하기는 후크메타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다시 설치 전에 제로 버튼으로 해가지고 0점을 맞춘 다음에 방향을 보시면 얘는 분명히 펌프에서 나가겠죠? 또는 들어오겠죠? 그 방향에 따라서 디지털은 또 크게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분다고 말씀드렸으니까는요. 제가 요 연료 펌프의 배선 중에서 흑색이 이제 접지고 나머지 이렇게 주색,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원이 들어온 단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원을 들어온 단자에다가 후크메타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선을 빼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 전기 배선 위에다가 얹으면 요 지나가는 전기가 측정되는 전기가 바로 이 후크메타예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시동을 걸게 되게 되면은 이때 펌프가 구동이 되겠죠. 그때 펌프가 사용하는 전류값이 여기 노출이 될 겁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렇게 네. 제가 시동만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제가 한번 보고 예, 있겠습니다. 눈금만 읽어주시면 네. 되세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지금 키운에서 작동 안 했죠? 네. 이 모델은 시동을 합니다. 사용하는 양이 4.5A 정도 나오죠? 5A. 단위가 암페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보통 연료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에는 3에서 6A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연료 펌프는 정상적으로 구동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여기 시동을 끄고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 소모 전류 값은 모델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3에서 6A 사이면은 가장 모터로서 잘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료 펌프의 개통을 점검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연료 개통에서 인젝터라는 게 있습니다. 인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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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젝터는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도 얘기하면서 전자석 밸브. 그래서 인젝터를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나와져 있는 디지털 멀티메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항 점검을 하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커넥터를 안전하게 락장치를 이완을 시켜서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커넥터를 이완을 시키신 다음에 간단합니다. 역시 저항해 놓으신 다음에. 네. 그렇죠? 정해 놓은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한번 들려주시면 제가 네. 하나하나씩 먼저 항상 정할 시점하실 때 0점부터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정수가 0에 맞으니까는 양하죠. 네. 이 상태에서 바로 단자가 2개니까는요 2개씩 바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5옴 나왔고요. 두 번째 거 갈게요. 전체 인젝터의 저항을 점검해 봤을 때 뭐 이렇게 규정값대로 보통 13옴에서 15옴, 16옴까지도 양호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규정대로 들어와요. 교수님, 저희가 이제 GDI 쪽으로 또 예. 넘어왔습니다. 네. GDI에서도 크게 이제 점검할 요소는 연료 펌프의
펌프의 압력을 포함한 이상 유무, 그 다음에 또 GDI에서는 중요한 특성이 처음에 MP에서 봤던 연료 탱크 내 저압 펌프 말고 엔진 헤드 캠축에 의해서 구동되고 있는 고압 연료 펌프가 있으세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멀티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항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놔두시면요. 원래는 헛네트를 뺀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헛네트를 빼고 이 안에다가 넣어서 측정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여기다가 헛네트 바깥쪽에다가 프로브라고 하는 탐침봉이라고 하는 핀을 2개를 아예 꽂아버렸어요. 손쉽게 점검하실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 2군데를 점검하게 되면은 바로 압력 조절 밸브의 저항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항이 조금 기다리시면은 접촉이 좀 불량할 때는 제가 잡겠습니다. 한 1.25옴 정도. 보통 1호에서 한 1.5옴 사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부 우리 GDI 방식의 연료압력 고압 펌프 있는데 연료압력 조절 밸브도 저항상으로는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간단한 멀티미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과 함께 연료장치 GDI 또 MPI 관련된 연료장치 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이번엔 또 저희가 어떤 내용을 또 배워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기계식 디젤 연료장치의 점검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바로 요즘 장치가 해냈거든요. 이게 바로 연료를 고압으로 쏠 수 있는 분산 노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산 노즐은 이 안에 스프링하고 플랜저라는 막이 있는데 이게 실차량에서는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고압으로 쏘는 장치인데 그걸 실차량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는 실제 엔진처럼 효과를 낼 수 있는 이게 분산 노즐 테스트기거든요. 그래서 분산 노즐 테스트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료가 분사될 때의 압력, 그 다음에 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찔끔 맺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후화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적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분사를 할 때 각도도 한쪽으로 이렇게 편심돼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중앙 상태에서 정확하게 나가느냐, 분사 각도 등과 같은 상태를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즐 테스트기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펌핑 레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료 탱크에서부터 여기까지 압력을 채워주는 펌프예요, 이게. 근데 이 펌프를 사용하기 전에 좋은 모델은 잔압 제어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완전히 풀어버리게 되면은 압력이 다 떨어지거든요, 0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압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분산 노즐이 정상인지 불량인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여줍니다. 압력이 세지 않게요. 그래서 잔압 제거 밸브를 일단 먼저 최대한 조여줍니다. 자, 조이고 난 다음에 펌프를 하게 되면 너무 과하게 올리기 때문에 펌핑이 안 됩니다. 이 조인 상태에서 1회전 반 또는 2회전을 풀어줘요. 한번, 이런 식으로. 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지 가장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든지 지금 0이기 때문에 연료가 없죠. 네. 최대한 분산 노즐 전까지 잔압. 보통 이제 규정 압력이 한 70%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한 80에서 이 정도 전후까지 압을 한번 채워줍니다. 천천히 해야 되겠죠. 펌프 레버를 천천히 압을 채워줍니다. 자, 이 정도 됩니다. 잔압을 채우고 여기까지 연료를 대기시켜놨거든요. 제가 일시에 퀵으로 펌프 레버를 움직여서 연료를 한번 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 갑니다. 강하게 쏘았죠, 지금. 눈금을 보셨나요? 얘가 이 눈금이 한 120 이상 올라갔다가 잠깐 주춤하고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하자고 그러면 최고로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온 피크점이 있습니다. 네. 그 점이 요 분산 노즐에 연료를 쏠 때의 압력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봤을 때는 100kg 정도 per cm 제곱 정도의 압력으로 연료를 쐈습니다. 물론 모든 분산 노즐이 종류별로 규정하는 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노즐 테스트기고요. 지금은 압력이시죠? 쏘고 난 다음에 노즐의 요 밸브 있는 끝에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거나 그랬을 때 이슬과 같이 후적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눈물방울처럼 후적이 안 생기고 있거든요. 네, 없네요. 이 상태는 이제 후적이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캔버스지 같은 데를 갖다 네모나게 펴놓은 다음에 연료를 쏘고 난 다음에 연료가 좀 붙겠죠. 그거를 갖다 각도를 잽니다.
각도를 재가지고 분사하는 시점에 분사 각도나 관통력 이런 것들을 좀 양호하는지까지도 이런 테스트기들과 응용해서 점검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분사 노즐에 대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과 함께 분사 노즐 점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연료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압력 게이지를 통해서 연료 압력 시험을 해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압력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도 새롭고요. 또 인젝터 역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청진기를 통해서 고장 여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엔진에서 연료가 흐를 수 있게 하는 힘 중 하나가 압력이기 때문에 압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연료장치에 있어서 인젝터는 엔진에 연료를 넣어주는 마지막 역할을 하는 만큼 역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압력과 인젝터 외에도 오늘 알려주신 내용은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학습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연료장치 점검, 진단, 교환하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펌프 작동음 점검 방법은 키 온 또는 시동 걸기 전에 연료펌프 커넥트를 분리하고 키를 온에다 두었을 때 뒤에서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연료펌프 작동음으로 해당 소리를 들어봅니다. 연료 주입캡을 열고 청진기 등을 이용해 작동음을 듣거나 금속성 드라이브를 넣어 진동을 통해 작동음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최근 차량은 엔진이 시동이 걸려야 연료 펌프가 작동을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연료 압력 점검 방법은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기 전 현재 남아있는 잔압을 해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압 제거 후 남아있는 연료를 헝겊 등을 사용해 누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압력 게이지를 딜리버리 파이프 입구나 연료 필터 사이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각 타입에 맞게 키 온 또는 시동을 걸어 압력을 측정하고 후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 규정 압력보다 어느 정도 압력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료 펌프 소모 전류 점검은 후크미터를 연료 펌프에 연결해 펌프가 소모하는 전류를 점검합니다. 인젝터 점검은 멀티 테스터기 또는 멀티 메타기를 사용해 저항 점검을 통해 인젝터를 점검합니다. 고압 연료 펌프의 연료 압력 조절 밸브 점검 방법은 연료 조절 압력 밸브 커넥터를 분리 후 단자 1, 2 사이에 저항을 측정합니다. 엔진 오일 점검은 분사 노즐 테스터에 분사 노즐을 설치하고 공기 빼기 작업을 하고 펌프 레버를 사용하여 분사 노즐까지 2에서 3회 레버 펌핑을 통해 압력을 채웁니다. 그리고 순간 최대 펌핑으로 분사를 하고 압력의 지침이 최고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피크점이 분사 노즐의 분사 압력이니 해당 압력을 확인합니다.